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번호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할 번호 말씀해 주시고. 18번. 30번. 29번. 29번 할 거고. 자, 요 4개 이외에 다른 거 번호 있습니까? 28번. 27번. 24번. 자,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 질문 받을게요. 우리 그 추가 자료 준 거는 지난번 수업했던 토요일 날 수업했던 자료들이고, 그래서 거기는 모든 부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랑 그리고 수능 특강의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부교재 문제 풀이 된 거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항상 수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강 찍어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인강을 여러 번 시청하도록 해주시고, 인강 보는 법은 항상 우리 제일 처음에 보이는 요 테스트 아이디를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인강을 보려면 오늘 우리가 테스트 아이디가 23817이니까 유튜브에서 아이디 23817 이렇게 치면 오늘 강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는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순서대로 갈게요. 18번부터 아마 해설서에는 이게 좀 예전 문제라서, 그러니까 해설서에는 막 지표 가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표 가수 이런 거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 문제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소수 부분이 같다라던가 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상황이고, 그럼 문제 풀 때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노그 A와 노그 B가 소수 부분이 같다란 말이 있으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두 놈을 빼죠, 그쵸? 빼면 뭐가 된다? 잘 생각해봐. 두 놈이란 얘기는 얘랑 얘를 말하는 거야. 얘랑 얘를 뺐어. 근데 소수 부분이 똑같대. 정수가 된다고.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란 말이 있으면 얘는 뺀 값이 정수다로 놓고 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로 뺀 값이 정수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정수가 되겠죠. 얘랑 얘가 소수 부분을 더한 게 1이면 두 개를 더한 거는 정수야. 더한 값 정수,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더한 게 정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냐 이거죠. 아닐 수도 있잖아. 뭐가 있지? 소수 부분이 둘 다 0이어도 더한 건 정수거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려면, 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냐면 문제를 풀 때는 이것으로부터 얘를 거꾸로 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여기 성립해야 되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여기다가 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지금 뭐야? 얘랑 관련된 문제였다고. 다시 18번을 봤더니 노그 t의 음이 아닌 소수 부분이 ft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은 t의 범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를 다시 식으로 바꿔버리면 양변의 로그를 씌우면 0에서 로그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제는 로그 값의 범위로 바꿔주는 게 맞아. 그럼 일단 가는 이렇게 고치는 건 맞고, 문제는 난데, 그럼 나를 봤더니 이게 뭔 말이야? 소수 부분이 ft였잖아.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ftn제곱, 로그 tn제곱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ft의 2배, 로그 t의 소수 부분의 2배를 더했더니 1이란 얘기는 어찌 보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놈을 더한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두 놈은 ft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두 놈은 이놈과 이놈을 말하는 거라고. 두 개의 로그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한 값이 정수란 얘기는 로그 t의 n제곱과, 그러니까 n 곱하기 로그 t겠죠. 플러스 로그 t의 2배인 2 로그 t를 더하는 거가 정수다, 이렇게 쓰란 얘기죠. 됐어요? 더한 값 정수란 얘기는 얘에 해당하는 두 개의 로그의 값을 더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얘기는 n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t가 정수란 얘기인데, 로그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니까, 그럼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얘가 0이면 0이 될 거고, 이게 2가 되면 여기는 2n 플러스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물론 요식을 뭐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 얘기는 그럼 순수한 로그 t의 값으로 고치면 걔는 n 플러스 2분의 정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로그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거다 라고 쓸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을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제한 조건은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0이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써놓기를 단.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은 일단 0이면 안 돼요. 이 조건을 갖다 놔야 돼.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식의 킬러 문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해놓기를, 이 자체 내에서 더 걸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ft라는 게 소수 부분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이거든요. 그럼 얘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이거든요. 근데 더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ft 자체가 의미할 수 있는 게 2를 곱한 값이 얘랑 더한 게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ft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거야? 2분의 1까지는 가능한 거죠. 얘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걔랑 2랑 더해서 1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1보다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즉 소수 부분은 어때야 돼?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결국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이러한 제한 조건을 결국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소수 부분이 같다란 말이 있으면 제한 조건이 그냥 없어. 얘는
그냥 뺀값 정수랑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냥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빼면 정수야. 문제는 뭐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말이 있으면 제한 조건이 분명히 생긴다는데 기본적인 제한 조건은 이거예요. 근데 문제의 특성상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제한 조건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문제는 A사랑 A5를 구하래. 근데 AN은 그럼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T의 개수거든요. 그럼 A4라고 하는 것은 N이 4일 때잖아요.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보자고. 4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또 그 T는 어때야 돼? 4를 대입했으니까 6분의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0에서 이 사이 값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0, 이 정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가 있거든요. 이 정수, 유놈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 놈만 생각하자고요. 0은 안 되잖아요. 해주면 요거 t가 0 되니까 등호 생긴다고. 1은 되잖아. 6분의 1. 6분의 1은 소수 부분이 얘를 만족한다고. 그럼 2도 되겠지. 3도 되겠죠. 하지만 6분의 4는 2분의 1을 넘어가니까 안 돼요. 안 되고 6도 안 되죠. 왜? 0 되니까. 다시 7 되고 8 되고 9 되고 10, 11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개인 거야. 그래서 A4는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되니? 결국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쭉 썼을 때 그 중에서 이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 정수값들만 결국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n 대신에 5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얘도 똑같이 5를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또 그 t 그게 5를 대입했으니까 7분의 정수인 거고 걔가 2보단 작아야 돼. 그럼 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후보들은 0부터 13까지인데 13까지인데 그 중에서 걔를 대입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정수값들은 0 안 되죠. 1 되고 2 되고 3까지는 돼요. 7분의 3은 2분의 1보단 작으니까 소수 부분이. 하지만 4, 5, 6, 7 다 안 되고 다시 8, 9, 10은 가능한데 11부터는 또 안 된다. 역시 6개다. 그러니까 그 개수 A5는 역시 6이었다. 답은 12가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얘는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다고.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에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용노드의 그러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특히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제한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좀 약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떤 제한 조건이 이 문제에서 걸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제한 조건 이외에 뭐가 더 있을지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20번대로 넘어가네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과거에 그 1회차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할 때 한번 다루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출제를 했는데 20번. 자, 문제 해석이 그때 중요하다고 했었어. 해석은 그때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때는 일단 되게 천천히 풀었으니까 그냥 얘는 다시 한 번 더 푸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집합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x였던 거죠. x가 원소인데 그 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x제곱 플러스 2x까지다. x가 자연수다. 이게 집합 x야. 그러면 실제로 이 집합 그 이놈에 대해서 공집합이 되는 자연수 a를 나열해 보겠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부터 그냥 한번 써주면 x가 1이면 그 여기는 0, 그 다음에 a, 3 이렇게 되고 x가 2가 되면 2를 집어넣었더니 3, a,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고 x에 3을 집어넣었더니 8a, 그 다음에 9 더하기 6이니까 15 다시 x에 4를 대입했더니 15a, 그 다음에 16 더하기 8이니까 2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공집합이란 얘기는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우린 요 바 앞에 있는 얘를 원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소고 그럼 공집합이란 얘기는 이러한 x가 없단 얘기죠. x가 없어야 돼. 만약에 a가 2가 된다면 그때 x는 뭐인 거야? 1인 거죠. 2는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때 x는 1인 거야. 그러면 a가 2면은 이 집합 원소는 1인 거야. 맞죠? a가 9가 된다면 그때 x는 뭐인 거야? 3인 거잖아. 그럼 a가 9일 때 그 집합의 원소는 3인 거야. 그럼 공집합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a가 그쵸? 3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게 가장 작은 a란 말이야. 그 다음 a는 얼마야? 8이고 그 다음 a는 15일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놈부터 3, 8, 15 이런 놈들이고 그럼 그 3, 8, 15란 놈은 바로 이놈들이거든요. 이놈들. 그럼 그 놈들이란 얘기는 3, 8, 15 그 다음 뭐가 되겠어? x에 5를 집어넣어주면 2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5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6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는 사실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a 값들을 나열한 거를 an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an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해주면 첫 번째 놈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3의 제곱 마이너스 1, 4의 제곱 마이너스 1,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n번째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an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수에 대한 무한급수니까 무엇이다? 부분 분수다. 자, 이거 뭐 전개해서 다시 부분 분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 이렇게 갈 수 있었어. 물론 이제 이 흐름을 뭐 함수를 그려서 풀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지난번에 내가 풀어줬던 거랑은 좀 다르게 한번 풀어봤어요. 약간만.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접근하는 건 중요하니까. 20번 됐고 21번 21번 21번에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여러 번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여러 번 풀어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풀 때마다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아는데 풀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진 않은 문제죠. 그럼 과연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실제 이 문제를 이 해설집처럼 풀어야 되느냐, 실제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아마 해설지를 보면 되게 짜증이 나게끔 나와 있고 실제 그렇게 풀어야 될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봤을 거야.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에 이 fx라는 거 아래에 써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격자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격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점의 개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점의 개수에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란 얘기야?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격자점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냥 직접 다 세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런데 격자점을 세려면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면 격자점은 좌표 평면에서 각각의 그 정수 x랑 정수 y가 만나는 그 점들이잖아. 그럼 그걸 정확히 세려면 여러분들이 모눈 종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래프를 그린 후 직접 센다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밖에 방법이 없어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직접 세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대충 원 그리고 대충 이참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렸다면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있어서 XY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X가 10보다 작을 때는 10-X니까 뭐 이렇게 그렸어. 10이겠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참수래요. 근데 그 이참수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왜 못 푸냐면 이때가 X가 0이잖아. 그러면 X가 0부터 10까지 바뀔 때 이 Y가 10만큼 감소하는 건데 이게 X-10의 제곱이라는 이참수가 되면 실제로 얘가 10 근처일 때가 X가 13일 때거든요. 그 13일 때가 거의 10 근처야. 근데 이 간격이 10이잖아. 그럼 13은 한 이 정도 있지 않겠어? 그럼 이때가 거의 이 Y 10 근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참수 이렇게 안 생긴 거잖아. 이참수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이참수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참수가 뭐야? 이때는 X가 하나 증가할 때 거의 직선처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나중에는. 그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이 3인 원들을 갖다 놓는다면 한 원 자체가 이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격자점 개수는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 있으면 AN 빼기 BN은 0이 될 거야. 근데 원이 한 이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역시 격자점 개수는 같을 거라고. 그럼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겠어요? 바로 이쪽 부분에 원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쪽 부분에. 자, 거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한 대충 잡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은 이게 지금 이 원의 중심이 뭐였어? n,fn이었으니까 얘가 n,fn이었으니까 이 n이 대충 한 이 정도쯤부터 그러니까 대충 한 n이 한 8일 때부터 해서 계속 해보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10, 11, 12, 13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봐서 결국 그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뭐 이쪽이 위아래랑 똑같이 0이 안 되는 상황부터 그 다음에 어차피 0이 안 되는 상황까지를 직접 노가다로 다 풀어야 된다고. 자, 하나만 해볼게. n이 한번 9일 때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어떻게 그리란 얘기냐면
격자점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그리겠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3인 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니까 먼저 좌표 평면에 먼저 나타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른 종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그 3인 원은 이런 식으로 얘가 중심이면 그러면 여기를 포함하는 정확하진 않지만 나는 격자점들은 다 포함하게끔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원이 그려질 거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우린 n이 9일 때 생각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실제로는 9, n이 9일 때는 이 직선 위의 점이야. 9,1이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게 10,0까지는 여기가 10,0이죠? 여기까지는 이러한 직선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10,0인 거죠. 그럼 11일 때는 요거니까 11,1 여기를 지나고, 12일 때는 4가 되는 거니까 12일 때 1, 2, 3, 4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2차 함수를 생각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다 직접 세는 거죠. 그럼 이거 위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주면 아래쪽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다. 이렇게 셀 수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야?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개에서 8개를 빼니까 4개가 된다 이거죠. 아, 이거는 이때 AN 빼기 BN은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세야 돼요. 어디까지? 경계가 되는 그 상황과 경계가 또 되는 그 상황까지를 다 세서 그 개수를 전부 다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 수능에 나올까요? 2년 전 정도였으면 수능에 거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는데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킬러 문제의 트렌드는 격자점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가 트렌드였는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 격자점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사설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하는데 수능에서는 다시 이제 합성함수와 관련된 미분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올해 6월달, 9월달 다시 한번 봐야 돼. 근데 올해 6, 9월에 격자점 문제가 나오면 그럼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6, 9월에 격자점이 안 나오면 이런 문제는 아마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 3, 4년 전까지 트렌드는 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다 구하세요. 다 그림을 그려서. 아니면 한 번 그리고 지우고 그릴 수 있지만 가급적 따로따로 그리는 게 검사할 때 더 좋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내가 다 그리진 않을게. 한 30분 걸리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서 24번. 24번. 그러니까 단원의 구조를 일단은 보기 전에 앞서서 단원의 구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놈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의 꼴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게 미분 단원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가 상수항에만 x가 아닌 문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이러한 함수가 있어. 근데 이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요한 건 뭐야? 상수항에만 x가 아닌 미지수가 있잖아. 그 꼴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적습니다. 뭐 상수항에만 x가 아닌 미지수가 있는 꼴. 자, 항상 이 꼴은 그 놈을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좌변은요 fx, 우변은 a. 로 쪼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만 남겨놓고 다 넘기란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그런 꼴이잖아. 그치? x랑 a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건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또는 다 넘기지 말고 a만 남겨놓고 넘기라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식을 우리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x 세제곱 a만 남겨놓고 넘기면 마이너스 6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래프 그리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a만 남겨놓기 때문에 이것은 x만 있는 함수고 그럼 우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 얘를 그래서 fx라고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버리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고 6x 나 1, x 뿔 1 이렇게 되네요. 아, 이놈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을 집어넣어볼까? 1을 대입했더니 마사네. 그럼 1,마사가 되겠죠. 근데 그냥 봤더니 얘가 홀수차로만 이루어졌어. 우린 그것을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그림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당연히 4가 되겠죠. 뭐 그쵸? 왜?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이 두 점을 극점으로 갖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더라. 아하, 이렇게 생긴 이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래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사실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부터의 요 함수만 생각하는 거야. 이 노란색만. 근데 그 노란색이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이 a가 마사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a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정답이 다르지? 어떻게 마이너스가 정답이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대입할 때 마사 맞잖아. 못한가요? 못한가? 아, 어쩐지 이거 질문할 게 아닌데. 자, 오타 같은데요? 그죠? 아,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가 정답입니다. 어딘가 오타가 있던 거야. 아, 오타네. 자, 그래서 어딘가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의심이 맞아요. 이상하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의심이 맞아. 그래, 상적적인 문제를 질문할 리가 없죠, 그치? 자, 넘어갈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7, 8, 9, 10, 27번
그 점에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고, 문제를 봤더니 결국 구조가 이거야. 우리는 이제 조건 다 조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문제에 나오는 조건의 표현과는 약간 다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조건이란 얘기는 걔랑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문제가 어디야? 그 14번 같은 꼴이라고요. 14번 같은 꼴. 이게 사실 같은 꼴로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꼴로. 다시 말하면 같은 꼴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27번을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있는데 그 fx는 다음과 같다 라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야? 하나는 fx가 n 더하기 1인 거야. n 더하기 1이다. 그런데 어떨 때 x가 3분의 n이면 n 더하기 1인 거다. 그 다음에 x가 3분의 n이 아니면 7분의 22x였다. x가 3분의 n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아래 봤더니 역시 또 문제를 꼬았어요. 뭐라고 꼬았냐면 자연수 k래요. 자연수 k에 대해서 fx가 x가 k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그러면 자연수 k에 대해서 x가 k에서 연속이다. 우리는 점에서 정의된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로 놓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속이란 얘기는 우린 얘를 함수값 fk랑 x가 k로 갈 때의 극한값이 같더라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k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얘도 뭐로 바꿔야 돼? k로 바꿔야 돼. 근데 k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3분의 n은 n이 1이거나 2면 자연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k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k가 자연수면 요 n을 k로 바꾸면 그럼 n은 즉 얘가 자연수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엔 n은 3k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k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n은 3k일 때야. 저 x가 k가 된다. x가 k면 n은 3k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를 k로 바꿔서 다시 식을 나타내주면, 그럼 이놈이 x가 k일 때니까 n은 3k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k 더하기 1이다. x가 k일 때. 이놈은 7분의 22x다. 그 다음에 x가 그러면 k가 아닐 때 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넣어주면 끝이죠. fk는 이거잖아요. 3k 더하기 이꼴 x가 k로 갈 때 극한값은 여기다가 k를 대입한 7분의 22k가 된다 라고 해서 k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극한값 자체는 fk랑 같은 거니까 fk를 구해주면 됩니다. 표현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소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던 거고요. 사실은 이 표현이 다음과 같이 문제로 나와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k일 때 연속이다, k를 구하라,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라고. 근데 그 표현이 언어적으로 나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해하면은 다음에 그냥 다 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복습할 때는 그 언어적인 표현을 스스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수업 때 했던 기억에 떠올려서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직접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제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틀리신 분들은. 그래야지만 언어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 식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수학 외적 문제들을 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표현을 같이 알아두시고 같은 놈이었다 라는 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가서 28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꼴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x 곱하기 0부터 1까지 ft dt.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문제를 풀자를 떠나서 그냥 이 형태만 보고 뭔가의 욕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자. 욕구에 대해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런 꼴이 있어. 이런 꼴이 있어. 그러면 이런 꼴이 있어. 형아 어떻게 하고 싶어? 저 네모를 봤을 때 뭔가 욕구 너의 욕구 이걸 봤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네? 1을 대입한다고요? 여기다가 이걸 보고 1을 대입하고 싶어요? 이 네모를 봤어. 태인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걸 봤어. 그렇지, 치환이죠. 이 형태 보면 치환하고 싶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떤 형태냐면 적분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뭐야? a가 상수잖아요. b도 상수잖아요. 그러면 적분된 식에서 상수부터 상수까지의 적분꼴이 보이면 우리는 항상 그놈을 이꼴 k라고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치환하고 싶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봤어. 이놈을. 그럼 어떤 욕구가 생기냐라고 물어봤어. 어떤 욕구가 생기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의 욕구가 생겨야 돼요. 자, 한이야 어떻게 하고 싶니? 둘 중 하나만 얘기해도 괜찮아. 네? 아니 치워라면 안 돼요. 지호야 어떻게 하고 싶어? 저 x에 0 대입하고 싶죠? 또 미분하고 싶죠. 이 두 가지 욕구가 생겨야 됩니다. 자, 무슨 꼴이야? 이제는 적분하는데 상수부터 미지수까지를 적분하는 이러한 꼴. 어떤 꼴? 상수에서 미지수까지 적분하는 이러한 꼴에 대해서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친다고. 첫 번째는 x에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온다? 0이 나오지 않느냐?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 얘는 0이 된다. 두 번째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fx가 돼버린다. 그럼 이 두 개는 적분에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일단 상수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다, 그다음 미분해 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사실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새로운 욕구가 또 하나가 생기지 않냐라는 거죠.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요? 1을 넣고 싶지 않느냐. 왜?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게 되니까. 그거는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놈 때문에 x에 1도 한번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우린 요놈을 k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k로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얘도 그럼 k가 되는 거죠. 그럼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이놈은 k야. 그럼 얘도 k가 돼. 그러면 k는 이꼴 1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k다 이렇게 되네요. 1 넣었으니까 넘겨주면 3k가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은 이거 0 나오죠? 근데 얘도 0, 0, 0 되니까 사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의미가 없네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해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요거 미분하면 그냥 fx라고요. fx는 미분하면 3x제곱 미분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 k였는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러면 3분의 2x였던 거고 미분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돼버립니다. fx 구했죠? 자, f0은 3분의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60을 곱하라 40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전형적 형태고 항상 적분할 때 이놈은 너무나 많이 나와. 그 얘기는 수능에서 거의 한 70% 이상의 출제 비율은 갖고 있어요. 한 10번 수능 보면 한 7번은 얘 또는 얘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항상 됩니다. 항상 되니까 얘는 반드시 목숨 걸고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문제야. 기본이야. 28번 틀리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는 기본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29번. 29번. 어떤 값들은 서로 상호 교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들은 문제 풀 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표현들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며 가장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런 놈들 있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k가 1부터 n까지 ak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의 sn 만약에 걔가 수렴한다면 얘는 s 다 같은 표현이잖아. 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문제 풀 때 가장 편한 형태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자, 29번입니다. 29번이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서 얘가 적당한 값을 잘랐더니만 이때가 3이고 이때가 15였어.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같은 값을 가졌더라라는 얘기죠. fx가. 자, 두 번째 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fn이라고 하는 게 k가 1부터 n까지 ak랑 똑같대요. 그 상황에서 an부터 a15까지 합이 0보다 작아지는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우린 이놈은 뭐랑 같은 표현인 거야 사실?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뭐죠? 걔를 뭐라고 표현하죠? sn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sn과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하단 말이야. 그쵸? 얘는 sn이잖아요. 이거 다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그치? 얘는 sn이란 말이야. 이걸 sn이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봤더니 자, fn이라는 게 더
친숙합니까? SN이 더 친숙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fx는 뭔지 몰라, 그치? 얘가 더 친숙한 표현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뭘로 바꿔야 돼? 이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가장 친숙한 것으로 바꾸라고. 그럼 이제 이 놈을 SN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n번장부터 15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뭐야 얘는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인 S15에서 뭘 뺀 거야? 뭘 빼는 거야? S? 뭘 빼야지만 같은 거니? 창이야, 뭘 빼야 돼? 14. 왜 14야 또? 아니 S15가 첫 번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거기서 뭘 빼야지만 요게 나오는 거야. 얘야. M 빼기. 그쵸. S? M 빼기 1이죠. 이걸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거 넘겨. 근데 우리는 사실은 fx에 대한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fx로 돌려버리면 돼. 아하, 뭔 말이니? f15보다 얘가 얘니까, 그쵸? 얘가 얘니까, 얘보다 fn-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f15가 f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3이라고. 얘는 f3이고. 근데 그놈보다 얘가 더 커야 돼. 그러한 m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얘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m은 5죠. 그래서 최소의 m 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냥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는 친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재해석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항상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숙한 꼴로 바꾸세요. 그럼 그게 29번 문제이면서 아까 연속성에 대한 그 상황도 같은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친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나타내겠다라는 거였죠. 자, 마지막 30번이고 30번 2017학년도의 수능 문제네요. 자, 수능 30번이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fx라는 놈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인데 자, 얘가 역함수가 gx래요. 자, 이거의 역함수가 gx래요. 그 상황에서 4 곱하기 f'x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은 이꼴 f'gx가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에서 실근을 갖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구조는 됐는데 30번 문제는요. 30번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그 머리를 막 써야 되는 문제고 절반 정도는 그냥 몰라 하면서 그냥 풀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해요. 문제를 보고 판단을 못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손부터 일단 가야 돼. 겁먹지 마.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겁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면 나오는 거야. 그 말은 이거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당연히 해석은 안 돼. 모든 30번 문제는 풀어보지 않는 이상 문제를 보고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야. 즉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서 절반 정도 문제는 그냥 하다 보면 노가다인 거고 절반은 거기서 머리를 정말 써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일단 해봐야 된다고. 자, 근데요. fx가 있어요. 3참수예요. 이거 3참수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그려라라고 했어. 그냥 얘를 그려봐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3참수 자, 해봐라 어떻게 생겼을까?
네가 허공에다가 얘를 그려본다면 땡. 자, 제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허공에 그려본다면 삼참수잖아. 다시. 그렇지. 뭔 말이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야? 1대1 대응인 거고, 그 말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럼 내가 fx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더니 fx 이렇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역함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이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라고. 역함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 왜?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 fx였던 거야. 3차함수. 자, 이러한 3차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0부터 1까지의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라고. 물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상수항에만 x가 아닌 문자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일은 그 k만 남겨놓고 넘겨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제 풀어보자. 자, 대입하는 거니까. 자, 직접 얘를 일단 미분을 먼저 때려보면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고요. 대입하는 거죠. 일단 그냥 원래 해보는 거야. 원래 30번은 원래 일단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뭔 말인지 알아요. 집어넣어 봅니다. 4랑 얘랑 곱하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24 그죠?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이꼴 f'gx니까 f'x가 이거면 f'gx는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3gx의 제곱 마이너스 6gx 더하기 6 이렇게 되네요. 자, 정리합시다. 12x제곱 마이너스 12x 24 빼기 18은 6 얘도 6 상수 날라가고요. 는 3gx의 제곱 마이너스 6gx죠. 3으로 약분해버리면 4x제곱 마이너스 4x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맞게 푼 거죠? 그러면 이놈이 얘를 이렇게 넘겨줬다고 생각한다면 4x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 돼서 요 두 놈은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2x-gx 곱하기 2x 플러스 gx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겨주면은 이거 두 놈은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그러면 2x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빼기 g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아하, 2x 빼기 gx로 다시 묶이네요. 그럼 쟤는 2x 빼기 gx 묶어주면 그 나머지는 2x 요거 먼저 쓸게 마이너스 2 더하기 gx는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gx가 곱한 게 0이니까 2x이거나 또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야? 그냥 노가다의 산물인 거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미분할 수 있고 누구나 합성함수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는 거는 인수분해의 기본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까진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가 30번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자, 케이스는 두 가지인 거잖아. 첫 번째는 gx가 ex인 경우랑 두 번째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문제는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FA가 B가 되면 뭐야? F 인버스 B는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물론 역으로 F 인버스 B가 A면 FB는 A라는 걸 알고 있다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GX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역함수가 A, B를 지라면 또는 역함수가 B, A를 지라면 원리함수가 뭘 지라는지 안다고. 그러면 GX가 EX니까 이걸 F로 바꿔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F, EX가 X랑 같을 때란 얘기예요. 맞아요? 자, 뭔 말이에요? F 마이너스 EX 플러스 2가 X랑 같을 때란 얘기예요. 근데 우린 등식은 좀 헷갈리면 안 돼. GX가 EX란 얘기는 GX를 구한 게 EX란 얘기는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는 게 GX랑 EX의 교점일 때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이게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x가 x 플러스 1이란 얘기는 이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는 건 아닌 거잖아. 이건 이차함수잖아. 이 얘기는 fx랑 x 플러스 1이 만나는 교점의 x 값을 말하는 거라고. 이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역함수가 얘란 얘기는 아니야. 그쵸? 그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gx랑 ex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 근이 있다는 얘기고, 그 근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f, ex랑 x랑 만난다는 얘기예요. fx는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이놈이면 f, ex는 x에 ex 대입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치환해가지고 ft는 2분의 t로 고칠 수 있지만 그냥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해주면 f, ex니까 또 집어넣어주면 8x 세제곱 빼기 2x를 집어넣었더니 12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k는 x란 얘기죠. 됐어요? 근데 이거 바꾸고 싶잖아. 어떻게? 상수항에만 x가린 문자가 있으면 이놈을 넘기고 얘를 넘겨서 좌변은 x만 있는 꼴로 바꾸라고요. 그럼 결국 이놈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1x 이꼴 마이너스 k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거라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 그러면 24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1인데, 자, 얘가 0이 되는 x를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아마도 fx가 역함수가 존재했었잖아. 그 말은 fx가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였고, 그 얘가 미분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값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뭔가 fx가 좀 장난질을 한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놈이 0 되는 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놈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생각해 주면 절반 제곱, 12의 제곱 144 빼기 AC 24 곱하기 11. 당연히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함수 어떻게 생긴 거야? 계속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였다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구간이잖아. 그럼 x가 0이면 0이죠? 0,0. x가 1이면 1 집어넣었더니 19 빼기 12니까 7.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요 구간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 구간에서만. 그럼 그 놈이 마이너스 k랑 만나야 돼. 다시 문제를 보자고.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문제는 뭐야?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기 위함이라는 얘기는 근이 있다. 함수가 만난다야. 그러니까 이놈이랑 마이너스 k가 만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k는 0과 7 사이에 있어야죠. 마이너스 k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에서 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를 한 거죠. 하나를.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서 k 범위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k 범위가 나올 거라고. k 범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죠. 근데 상황은 거의 똑같을 거야. 얘랑 상황 자체는. 그런데 이게 지금 또는 이란 얘기는 또는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뭡니까? 무슨 집합이야? 또는은 합집합이야. 그쵸?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합집합이니까 이거의 범위랑 이거의 범위를 합한 범위를 구하면 K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해서 요것도 풀어주면 됩니다. 30번 문제니까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풀이식은 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문제 구조는 좀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이놈들도 아마도 그럴 거다. 실제로 확인해보자 해서 갔던 거죠. 인수분해하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문제에 좀 녹아있긴 한데 넘어가는 과정 요거는 이렇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식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치? 아까 오타 문제 그거였지만 중요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풀이는 이렇게 됐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